안녕하세요. 아이위드 터치 유튜브 강사 김정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셀프로 눈썹을 하는 방법을 실질적으로 보여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눈썹 한 지가 바쁘다는 핑계로 꽤 한 3, 4개월, 반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눈썹을 제가 직접 셀프로 어떻게 하는지, 어떤 도구를 써서 하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제 눈썹이 지금 현재 20년 전부터 했던 눈썹에 잔색이 있고, 그리고 피부가 원체 약하다 보니까 레이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위에 이제 중화나 그리고 디자인을 변경하고자 여러 겹으로 있는 색깔들이 있습니다. 그런 색깔도 중화할 겸, 그리고 디자인도 좀 잡고 모 정리도 좀 하고 하려고 합니다. 저는 참고로 마취 크림이 잘 받지를 않습니다. 심지어는 뭐 전신 마취나 이런 경험은 없지만 국소 마취나 이런 것도 잘 안 되는 그런 피부라서 일단 마취 크림이 있기는 합니다. 이런 프리미엄 겔이나 아니면 뭐 SM 여러 가지 크림 종류가 있는데, 원장님들이 셀프로 하실 때 쓰셔도 됩니다. 약국에도 뭐 한 5%짜리 리도카인 그런 제품도 있기 때문에 셀프로 하실 때는 그런 걸 쓰셔도 되고, 그리고 또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이런 제품들을 쓰기 때문에 1차 그리고 2차, 그죠? 네, 중간에 또 아프거나 이제 피가 많이 날 때는 또 이걸 쓰기도 하죠. 근데 제가 하는 오늘의 방법은 혈액이 많이 나거나 많이 아픈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적절한 도구를 써서 제 피부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흡착이 잘 안 되는 피부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색은 블랙 브라운으로 하겠습니다. 수출용 색소 블랙 브라운이고요. 좀 굉장히 많이 진한 편입니다. 이렇게 네, 진하죠. 그냥 카메라로 봐서 굉장히 진한 계열의 색입니다. 근데 이렇게 진하게 쓰더라도 색이 잘 그러니까 색이 변질? 그리고 회색? 이런 계열의 색으로 남지를 않고 제 피부톤에 맞게끔 색이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그런 도구를 쓰기 때문에 이렇게 진해도 안심합니다. 저는 일단 제가 쓰는 도구에 있어서 깊이 조절이 자유조절, 그러니까 셀프로 하다 보니까 깊이 조절 자체가 자유자재 잘 안 되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안전한 도구를 쓸 거고요. 오늘 쓸 걸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겁니다. 이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예, 샤트 디스크 펜이고요. 그리고 색소컵, 아까 색소는 보여드렸죠? 색소, 그리고 냉각기를 써서 눈썹을 좀 진정을 시킨 다음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냉각기는 예전부터 제가 썼던 쿨센스 예, SCC 제품입니다. 쿨센스는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온도 조절해서 기다렸다가 마이너스 4도까지 내려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눈썹에 대서 충분히 진정을 시킨 다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피를 잠깐 그 마취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제품이기도 하고요. 저는 2보다 1을 또 선호하는 편입니다. 냉각 기능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좀 더 온도가 내려갈 수 있어서 활용도 있게 쓸 수 있습니다. 소리가 굉장히 좀 소음이 있죠. 모터가 냉각 모터가 돌아가는 소리고요. 금방 이렇게 6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잠깐 기다렸다가 3도. 여름이라 그런가 좀 시원하게 느껴지는 감이 크네요. 제가 지금 현재 안에 보면은 붉은색, 회색, 그리고 뭐 정리도 많이 안 되어 있고 신경을 많이 못 썼던 터라 눈썹을 좀 깔끔하게 마이너스 1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제가 좀 저혈압이 있다 보니까 마이너스 4도까지 기다리지 않고 1, 2도, 마이너스 1, 2도 정도 돼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썹에 지금 지그시 누르지 말고 그냥 대줍니다. 하다 보면 굉장히 시리고 이 냉증에 의한 통증이 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차가운데 살짝 이건 하기 전에 해도 좋고요. 그리고 하고 나서도 진정시키는 데는 냉각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먼저 진정을 전체적으로 시킨 다음 중간에 좀 꺼주는 게 좋습니다. 저는 오래 안 합니다. 보통 30초, 40초 이렇게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살짝씩 눈썹 칼로 눈썹 정리를 좀 해줍니다. 아래쪽 눈썹 정리
위쪽은 잘 안 해주는 편인데 그거는 이제 취향에 따라서 텐션 주고, 이제 셀프다 보니까 본인이 스스로 하는 게 훨씬 덜 아프다는 건 잘 아시죠? 이게 타인이 해주는 것보다, 상대방이 해주는 것보다 스스로 할 줄 아시는 분들은 그냥 하시는 게, 내가 어디를 어떻게 할 거라는 걸 이미 인지하기 때문에 훨씬 덜 아픕니다. 이렇게 모정리를 합니다. 거의 아래쪽만 해줘도 훨씬 더 깔끔한 느낌이 나죠. 그리고 저는 이제 일자 눈썹보다는 살짝 올라간 각진 눈썹을 좋아하는 편인데, 제가 형태가 지금 잡혀있는 게 각진 눈썹이 잘 안 잡힙니다. 원래 이렇게 좀 평범한 일자 눈썹, 올라간 일자 눈썹에 가까운 눈썹이라서 변형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지금 형태의 눈썹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지금 기름기나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해 줍니다. 화장기라든지 파우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깨끗이 제거를 해주고, 그리고 디자인 아직도 좀 얼얼하거든요. 근데 이제 디자인은 원하는 디자인대로 이제 디자인 펜으로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맞춰서, 지금 화면으로는 제가 거울을 봤을 때는 화면이 이렇게 보이니까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렇게 보면 이게 카메라는 정확하게 수평과 수직이 표현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네요. 그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꼬리 부분 확인 디자인을 한 다음, 제 도구가 지금 현재 샤트 디스크이기 때문에 셀프를 할 때 좀 용이하게 쓸 수 있게끔 아웃라인 테이프를 활용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웃라인 테이프는 기존에 이렇게 위아래 세트가 있는데, 보시면 위아래 있죠. 위아래 있는데 저는 한쪽만 쓰겠습니다. 위아래를 다 붙이게 되면 사실 피부 자체가 주름이 가서 시술을 하기에 용이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언더 아래쪽만 거울 보고 바깥 라인 쪽으로 붙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바깥 라인. 왜냐면 하다 보면 잘 아시겠지만 두께감이 얇아지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텐션 주지 말고 그대로 놓듯이 한 번에 붙이는 게 피부 접합에는 좋아요. 근데 이제 한두 번 실수해서 한두 번 띄는 건 상관이 없는데, 계속 떼었다 붙였다 하면 접착력이 떨어져서 시술 중에 밀려가지고 디자인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거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도 바깥 라인으로 해서 조심스럽게 붙여줍니다. 텐션 주지 말고 중간중간 손으로 눌러가면서 자연스럽게 꾹 눌러서 붙여줍니다. 그리고 앞쪽은요, 테이프 붙인 거에 신경 쓰지 말고 이 위치가 정확하게 수평인지만 잘 체크하시면 됩니다. 셀프는 본인의 눈으로 본인 눈썹을 보고서 색을 넣는 거기 때문에 거울 보시면서 자, 이렇게 붙이고 위쪽은 붙이지 않습니다. 그럼 이걸 나중에 한 번 더 할 때 또 쓸 수 있겠죠. 나머지 분량으로. 그리고 이제 준비할 거, 이렇게 장갑을 끼셔도 되는데, 저는 제가 셀프기 때문에 위생적인 거나 이런 거는 챙겨서 하시면 되는데, 셀프기 때문에 그냥 장갑 끼지 않고, 컵은 실리콘 컵, 니들이 손상되지 않는 걸로 쓰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전용 펜대 니들만 있고 전용 펜대가 없다 그러면 그냥 일반 엠보 펜에다가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풀어서 볼트 풀어서 펀칭이 있는 디스크를 뒤쪽으로 뜯어서 맞추어서
맞춰서 이렇게 각도는 이 정도 각도가 제일 안전합니다. 자, 밀어서 여기가 튀어나온 게 보이잖아요. 네, 튀어나온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사이에 모서리를 그냥 손으로 꾹 눌러서 이 정도의 각도, 그런 다음에 볼트를 다 조입니다. 조이고 완벽하게 움직이지 않는 상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런 다음 색소컵 준비하시고, 색소는 많이 흔들어 주시는 게 좋죠. 난 너무 아픈 게 너무너무 싫어 이러시는 분들은 마취 크림을 미리 도포를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아웃라인 테이프를 붙여도요, 이걸 미리 발라 놓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아무래도 본인 눈썹을 본인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셀프로 하는 게 굉장히 편할 수도 있죠. 그죠? 누군가 해주는 것보다 통증에 있어서도 훨씬 더 완화가 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내가 내 눈썹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그러고 준비한 거 펜을 이렇게 굴립니다. 이렇게 굴리면 디스크에만 이렇게 묻죠. 디스크에만. 그죠? 이렇게. 그죠? 그런 다음 거울 보면서 각도가 중요합니다. 각도를 피부에 닿는 각도가, 그죠? 이 스펜스, 이게 스펜스라고 합니다. 밑에 바, 디스크에 걸려져 있는 이 바를 스펜스에 90도, 딱 수평 각도, 그죠? 수평 각도로 색소에 묻혀서 위에는 지금 아웃라인 테이프를 바르지 않고 밑에만 발랐기 때문에 위쪽은 조금 안심되게 그냥 편안하게 할 수 있는데, 이제 위쪽만 좀 신경 써서 하시는 게 좋겠죠? 중간중간. 이제 수지보다 굉장히 빠릅니다. 수지는 한 땀 한 땀 찍는 건데, 디스크 같은 경우는 그냥 한 바퀴 돌리면 수지보다 몇십 배 빠른 속도로 주입이 가능하죠. 뒤로 넘어갈수록 각도가 굴려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죠? 뒤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대로 세워져 있으면 디스크가 락이 걸려서 피부에 손상이 갈 수 있습니다. 샤트 디스크는요, 바로 색이 올라오는 시간이 시술하는 시간보다 늦기 때문에, 원체 시술 시간이 짧잖아요. 그죠? 짧기 때문에 색이 올라오는 시간을 조금 기다려줘야 됩니다. 바로 하고서 탁 닦아보니까 뭐 색이 안 올라와 있네? 그래서 막 더 넣어버리면 너무 색이 많이 올라와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런 경우, 지금 좋은 예인데요. 디스크가 안으로 들어갔죠. 그죠? 예, 이거는 각도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살짝 풀어서 앞으로 당겨줍니다. 이렇게 당겨서 다시 풀어줍니다. 락을. 그 상태에서 계속 하게 되면 피부 손상 생기기 때문에 중간중간 점검하면서, 빠른 만큼 중간중간에 점검하면서 하시는 게 위험하지 않고, 그리고 빨리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부분입니다. 앞쪽도 특별한 방향이나 라인은 없고요. 들어가는 디스크의 각도가 중요합니다. 각도. 이렇게 세우면 안 되겠죠. 이렇게 막 눕혀도 안 되겠지만 세워도 안 되겠죠. 그죠? 세우면 제일 위험하거든요. 색이 먹지도 않을 뿐더러 피부 손상만 더 가기 때문에. 자, 앞쪽도 너무 무리해서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 힘 조절, 앞 조절
단점은 텐션을 못 주는 거겠죠. 근데 본인이 스스로가 색소 컵을 손가락에 끼우고 텐션을 줄 수는 있겠죠. 그죠?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당연히 텐션을 좀 주면서, 주름을 좀 펴주면서 텐션 잡아주면서 하셔야 되겠죠. 별로 아프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혈액이나 이런 게 나지도 않고 각도만 잘 조절하면 피부가 손상되거나 찢어지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요. 오히려 이렇게 관리를 해줌으로 인해서 모가 굉장히 건강하고 풍부하게 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과학적인 뭐 증명을 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 자극에 의한 모가 좀 더 튼튼하고 많이 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제가 하니까 제가 제 피부를 해서 그런가 훨씬 덜 아프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쪽 1차 끝냈습니다. 기다려 놨다가 이때 너무 건조한 이 환경에서는 랩을 씌워 놓는 게 좋고요. 지금 여기가 좀 습도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랩 씌우지 않고 이대로 방치해서 흡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쪽, 기다리는 반대쪽이 내 손 모양이 그죠? 좀 불편해 보이죠? 아무래도 이제 왼쪽이다 보니까 각도, 왼쪽이니까 괜히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우지 않게 그 부분만 조심하면 되고요. 색소 있죠? 색소는 중간중간에 계속 짜서 쓰는 게 좋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짜서 해놓으면 색소가 건조한 날씨에는 금방금방 굳어서 디스크가 돌아가는 게 뻑뻑해지고 윤활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또 색이 안 들어가거나 피부에 데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 조심하시면 지금 현재 디스크 쓰는 거는 굉장히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들어갈 때는요, 이 디스크 펜 전용 펜을 좀 길게 잡아주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길게 잡으면 아무래도 각도를 제가 좀 편안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는 디스크를 좀 더 뭐 기울이거나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래에 제가 써보니까 펜대의 길이 조절, 길게 잡으면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디스크를 다시 각을 변질시키거나 변형시키거나 하지 않고 그냥 펜대를 좀 길게 이렇게 잡아주시는 게 손에 묻지 않고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각도 조절하면서 소리가 정상적인 예쁜 소리가 나죠. 그 어떤 원장님들이 이 소리가 귀뚜라미 소리 같다 라고도 하시고, 그리고 저는 해보면 되게 시원한 느낌이 듭니다. 뭐 마사지 받는 듯한 느낌. 이제 눈썹이 아무래도 경혈점이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프다기보다는 좀 시원한 느낌. 그러니까 따끔따끔 하면서도 뭔가 시원한 느낌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쪽 더 했는데 왼쪽이 아무래도 좀 덜 들어간 것 같아서 조금 더 하겠습니다. 자세가 불편한 쪽이 좀 덜 들어가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오버해서 방향을 한쪽 방향만 하는 게 아니라 각도를 조금 더 눕혀서도 가지고 색소가 굳었는지 디스크에 색소가 잘 묻혔는지도 확인하고, 카메라에서 보이기는 지금 왼쪽이 훨씬 더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이쪽 먼저 했기 때문에 기다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먼저 착색 부분을 닦아냅니다. 자, 1차 끝냈고, 양은 내가 뭐 몇 번을 더 할 거다 이런 양들은
본인 스스로가 정하시면 됩니다. 색이 내가 넣은 것보다 좀 천천히 올라온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아웃라인 테이프는 아직 띄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둡니다. 자, 1차 들어갔고 두 번째 들어갈 때 난 좀 아파. 아무래도 두 번째 들어가면 좀 따끔할 것 같아. 맞거든요. 그래서 좀 따끔할 것 같다 하면은 2차 마취제죠. 예, 다 잘 아시는 샵을 조금 양을 너무 많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마취 연고가 피부에 뭐 효과적이고 좋은 부분은 혈액이 많이 나거나 2차가 그죠? 좀 더 아프거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완화시킬 정도의 아주 미량이면 됩니다. 그런 다음 손 대지 말고 도구를 이용해서 면봉이나 이런 스파츌라를 이용해서 쓸어내듯이 이렇게 발라줍니다. 적당량을 발라주면서 마사지 해줍니다. 이렇게 한 다음 위에다가 랩을 잠깐 씌우겠습니다. 조금만 잘라서 랩을 씌우고 다시 쿨링기를 작동을 합니다. 진정도 진정이지만 훨씬 더 빠른 효과를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색이 훨씬 더 빨리 올라오고 그리고 덜 아픕니다. 사실 2차를 안 해도 그냥 냉각만 해도 사실 효과를 보시는 분들은 보십니다. 근데 뭐 민감하시거나 마취가 뭐 아예 나는 피부가 잘 안 돼 하시는 분들은 2차를 살짝 발라준 다음 그런 다음 쿨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온도가 내려가고 있고요. 저는 마이너스 1도 정도만 돼도 금방 효과를 보니까 잠깐 기다렸다가 한쪽 마사지를 해줍니다. 근데 여름이다 보니까 빨리 막 색소가 굳거나 그러지 않아서 그 부분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3도, 자, 2도. 자, 적절하게 된 것 같아서 랩핑 위에다가 어떤 도구든 피부에 사용하면 아무래도 피부가 붓거나 뜨겠죠. 진정시켜주고 쿨링기는 1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SCC에서 파는 1은 굉장히 비싼데 2도 있습니다. 두 번째 거는 가격도 싸고 이렇게 무선이 아니라 유선이 아니라 무선이고 그리고 또 뭐 동그랗기 때문에 활용도도 더 있고 온도가 이렇게 차지 않아서 너무 차가운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2도 쓸만 하더라고요. 이렇게 마사지를 적당히 한 다음 보통 이제 2차 마취 연고를 바르고 나면은 금방 이렇게 딱 완화가 되는 게 아니라 한 5분 정도 있어주는 게 좋습니다. 요즘같이 폭염인 날씨에는 랩핑을 씌워서 오히려 염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쿨링기 같은 거 있으시면 위에다가 좀 대주시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제거를 하고 닦아낸 다음 색소가 이 정도까지 이제 얼마 안 묻어 나올 정도까지 하고 그런 다음 다시 색소를 컵에다가 두 번째 할 색소를 짜서 두 번째 들어갑니다. 각도만 잘 맞추면요 락 없이 이렇게
착 들어갑니다. 그냥. 그리고 색 한번 더 묻혀주고, 자, 앞쪽 쪽 조심하고, 지금부터는 이제 그라데이션이 좀 형성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앞 조절하면서, 색이 너무 많이 올라와도 당황스럽습니다. 색이 어머 너무 안 오르는 것 같아요 하고서 너무 많이 넣으신 분들은 나중에 후회를 많이들 하시거든요. 많이 들어가는 거는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좀 적게 들어가는 거야 보충을 하지만, 그래서 적절하게 방향 조절하면서, 자, 이렇게. 그리고 이제 반대쪽 닦아줍니다. 자, 반대쪽. 그리고 똑같이 이제 크림 바르고 2차 마취 크림 발라주고 랩핑 하고 쿨. 이렇게 앉아서 본인이 셀프를 하기에는 수지도 좋고 샤트도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수지보다 이게 훨씬 빨라서, 전에는 이제 샤트 나오기 전에는 수지를 했죠. 근데 이제 지금은 샤트로만 빠릅니다. 제가 설명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좀 넣는데, 보통 뭐 저는 평상시에는 마취 안 하고 그냥 한 10분이면 슥슥슥 메이크업 하듯이 하고서 한두 달 있으면 또 지워지면 색변화 없이 또 위에다가 또 슥슥슥 이렇게 해서 유지를 해 나가니까, 일단 눈썹 쪽에 있는 모도 건강하지만 뭔가 리프팅이 되는 느낌도 있어서 저는 좀 활용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니들을 제가 썼던 거기 때문에 도구지 않습니까? 뭐 일회용 쓰고 버려라 그러는데, 저는 이거 하나 가지고 그냥 한 10번도 쓰고 버리지 않고 잘 소독하고 삶아서, 금속 자체가 삶아도 되는 금속이기 때문에 삶고 놔뒀다가 말렸다가 나중에 뭐 이거 하나 가지고 계속 뭐 10번도 쓰고 합니다. 근데 고객들은 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제가 하는 거니까, 그렇게 쓰는 거니까 참고해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5분 지났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원래 마취크림 잘 안 바르기 때문에 보여드리려고, 이미 색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 닦고, 디스크 굴리고, 길게 잡는 게 좋다라고 했죠. 이렇게 좀 길게, 각이 안 나오시는 분들은 좀 길게 잡아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길게 잡고 각도. 각도만 잘 잡으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아웃라인 테이프가 언더에 붙어져 있기 때문에 아래쪽 디자인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꼬리 부분, 위쪽 두께를 너무 딱 떨어지게 하는 것보다 모의 방향으로 내리면서 하시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위쪽 라인을 딱 떨어지게 완벽하게 하시려는 분들도 많으신데, 전 샤트는 그냥 정말 자연스럽게, 원래 내가 내 눈썹에 있는 음영의 효과를 주는 듯한 입체적인 느낌? 묘사하듯이, 그림 그리듯이, 메이크업 하듯이 그냥 슥슥 간단하게 끝납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편하죠, 그죠? 그래서 심지어는 그냥 일반 고객분도 샤트 디스크를 구매를 하셔가지고 본인 스스로 하십니다. 어차피 판매용이니까. 저는 이제 물류를 하는 편이라 물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일반 고객들이 연락도
늘 오세요. 본인이 하려고 한다. 근데 저는 말리지 않는 부분의 도구가 바로 샤트 디스크입니다. 엠보나 수지 같은 경우는 위험할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본인이 스스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해도 됩니다. 아웃라인 테이프 붙이고 메이크업 하듯이 어느 정도 감각만 있고 난 메이크업을 평소에 많이 해요 하시는 분들은 근데 누구나 다 앞쪽도 살짝 음영을 줘서 본인이 원하는 본인이 평소에 하는 메이크업 디자인 있죠? 그냥 그대로 하셔도 됩니다. 먼저 했던 부분을 닦아냅니다. 색이 굉장히 잘 먹는다 하시는 분들은 두 번에서 끝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중재 세 번째는 보충. 여기 이런 부분이 좀 안 들어갔네. 자, 보충. 보충할 때는 살짝 톡톡톡 두드리듯이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자, 수지 들어가듯이 톡톡톡 두드리면서. 톡톡톡톡톡. 이렇게 해도 엄청 아프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면 할수록 왠지 덜 아프다는 느낌이 저는 들더라고요. 톡톡톡톡. 수지처럼. 자, 보충. 자, 이렇게 해서 색이 올라오는 걸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웃라인 테이프 언더 쪽 띄워줍니다. 뛸 때 너무 각도를 90도 각도 말고 살짝 눕혀서 띄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 다음 닦아내고 착색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착색을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색이 많이 올라오기는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착색을 잘 안 합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그런 느낌이 좋아서 착색을 오래 해서 막 진하게 들어가는 게 싫더라고요. 좀 덜 들어간 거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만 좀 더. 여기는 지금 눈썹이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뭐가 없는 부분들을 조금 더 보충. 이렇게 해서 색이 올라올 때까지 조금 기다립니다. 자, 그리고 다른 쪽, 반대쪽. 다가 안 들어간 부분들만 먼저 길게 잡고 유독 안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은 좀 두드리듯이 들어가 줍니다. 그런 다음 닦아내고 아웃라인 테이프 눕혀서 떼어내고 그런 다음 닦아내고 자, 바로 딱 오픈되면은 좀 붉어집니다. 붉어지는 게 가라앉고 색이 올라오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를 조금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색이 많이 안 올라왔나 하고서 계속 넣거나 착색을 너무 오래 하거나 그러면 내가 원치 않는 색깔 이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나중에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조금 기다렸다가 한 5분 정도만 기다려도 색이 어느 정도 올라왔는지 확인이 됩니다. 저는 항상 여기가 컴플렉스입니다. 여기가 뭐가 없어서 여기는 뭐가 있는데 여기 뭐가 없어서 항상 다 끝나고 나도 여기 때문에 양쪽이 맞지 않고 비대칭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여기를 항상 추가로 더 이렇게 넣어주고 기다립니다. 아직은 좀 붉죠? 이 붉은 부분을 빨리 가라앉히려면 냉각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냉각을 하게 되면 색이 빨리 올라오고 그 다음에 진정도 빨리 됩니다. 너무 밝아서 반사적으로 눈썹 색이 올라오는 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조금 더 기다렸다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혼자서 하실 때 마취제 없이도 가능한 게 바로 이게 샤트 디스커라서 저는 이걸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입술도 헤어라인도 가능합니다. 헤어라인 같은 경우는 좀 더 큰 디스크를 쓰는 게 활용적인데 각도만 잘 조절하고 모가 씹히지 않게끔만 잘 잡아서 라인 잡아서 넣는다면 헤어라인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그리고 눈썹보다 헤어라인이 조금 더 아플 수 있기 때문에 마취 연고를 바르시고 하시는 게 또 적절합니다. 그리고 색이 더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저는 항상 왼쪽보다 오른쪽을 좀 많이 넣는 편입니다. 색이 잘 안 먹고 오른쪽이, 그리고 색이 더 빨리 빠지는 쪽이 오른쪽이라서 좀 더 보충을 많이 해주는 쪽이 오른쪽이고, 왼쪽은 한두 번만 들어가도 색이 쑥 제가 원하는 색만큼 들어갑니다. 다들 그러시겠지만 원하게 내가 원치 않은 색이 너무 많이 나오거나 그러면은 나중에 빼지도 못하기 때문에 파악을 잘 하시면 됩니다. 내가 해봤을 때 오른쪽이 잘 들어간다, 왼쪽이 잘 들어간다에 따라서 왼쪽은 조금만 하고 오른쪽을 좀 더 보충을 많이 해서 안 들어가는 쪽을 좀 집중적으로 더 많이 하는 게 나중에 확연히 양쪽이 맞아 보이는 역할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해도 오른쪽을 확실히 더 많이 합니다. 중간중간도. 그리고 오른쪽이 또 훨씬 더 엄청 아프진 않은데 왼쪽보다는 좀 아픈 느낌이 많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몸 자체가 오른쪽이 약간 좀 부실한 편인 것 같고요. 왼쪽이 좀 더 건강한 쪽인 것 같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도 왜 내가 각도가 더 예쁜 쪽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쪽을 나의 카메라 각도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찍으시는 분들 계신데 아마 그런 효과도 그렇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노화가 많이 드는 쪽도 저는 오른쪽인 것 같고 시술을 해봐도 오른쪽이 훨씬 더 아프고 색도 잘 안 들어가고. 자, 이렇게 해서 조금 있다가 색이 또 올라오고 하는 부분들을 중간중간에 촬영을 해서 같이 찍어서 올려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셀프로 제 눈썹을 오랜만에 해봤는데요. 이렇게 한결 살짝만 만졌는데도 눈썹이 깔끔해 보이고, 그리고 이미지도 더 깨끗해 보이는 게 마음에 듭니다. 원장님들이 셀프로 하실 때 또 제 유튜브 영상을 보고 난 셀프 해보고 싶다, 요즘 같은 시기에 어디 나가지 않고 내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눈썹, 입술, 헤어라인 다 가능하십니다. 아이라인만 빼고 가능하시고요. 아이라인은 혼자 하기가 좀 그죠?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눈썹이 제일 적절하고, 그 다음에 헤어라인 M자 이마다 그러면 음영 효과를 줄 수도 있고, 입술이 너무 칙칙하거나 입술 중화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입술도 충분히 혼자서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 하시고요. 제가 항상 쓰는 저의 브랜드 시어 크림 해서 손보다는 스파츌라로 약간만 발라서 전체 마무리. 색이 올라온 다음에 발라주시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그죠? 자, 양쪽 영상이기 때문에 언더라인은 너무 딱 떨어지는 라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저는 딱 떨어지는 화장한 것 같은 너무 선들이 뚜렷한 눈썹을 좋아하진 않아요, 제 눈썹에 있어서는. 근데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드라인을 조금 더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그냥 좀 자연스럽게 좀 뭔가를 한 것보다는 음영의 효과를 주면서 눈썹에
그냥 색 조절을 하고 색을 중화를 하고 그리고 눈썹 전체의 디자인을 잡아주는 정도까지만 하는 것이 제가 선호하는 눈썹이고요. 원장님들이 만약에 시술하시는 분들이 나는 라인을 완전히 뚜렷하게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하는 라인 그 이상으로 라인 부분만 깨끗하게 따셔도 충분히 더 깨끗한 라인이 나와 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영상에 제 눈썹을 하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잠시 후에 또 색이 더 올라오는 거에 있어서 사진 찍어서 보충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제 눈썹 셀프로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